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지영입니다. 저는 국제결제회사인 비자를 다니고 있고요. 이제 현재 한국 PR협회 국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승민 위원님과 같이 짧게나마 대담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8년 전에 이사장님을 뵌 적이 있어요. 어느 행사장에서.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네, 8년 전이라서 저도 참 이제 어리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16년 리오 올림픽을 마치고 그때 이제 대한민국 그 선수들을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제 자리에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IOC 위원으로 당선되시고 아마 첫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팬심으로 사진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이제 쓰일 날이 오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때가 아마 그 2010년 리오올림픽 끝나고 장미란 재단에서 여는 뭐 선수들 이렇게 뭐 선수단의 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아마 후원사 대표로 참석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 지금 이제 유승민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국민을 열광시키셨던 올림피언이셨고 또 IOC 위원이 이제 되셨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는 선수촌장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창 기념재단 이사장님으로 정말 끊임없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D-100이 이제 내일인데 강원 2024 부위원장님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2024 강원 대회의 목적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그 서두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오는 성격 자체가 좀 틀립니다. 지금 이제 4회째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인스브루크, 그리고 2016년도에 릴레한메르, 2020년도에 로잔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각각 열렸고 대한민국 아시아존에서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처음인데요. 사실은 저가 선수할 때는 청소년 올림픽은 없었고 최초로 시작 2010년도 싱가포르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전에 로게 IOC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주력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2018년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하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갔는데 되게 인상적인 대회 포맷이 있었는데 배드민턴 단체전인데 10인 단체전을 하더라고요. 10인 단체전인데 그 한 편이 다 각기 국가가 틀려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 일본, 뭐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렇게 다 각기 다르게. 그 말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경쟁도 경쟁이면 경쟁보다 뛰어난 가치인 교육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올림픽 현장에 와서 서로 경쟁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법도 배우고 그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와 여러 가지의 상황을 배움으로써 청소년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걸 토대를 마련하는 게 청소년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2018 동계 올림픽이 끝난 지 막 6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사실 9개의 베뉴 중에 7개를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말인 즉슨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올림픽 레벨의 시설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레가시 측면에서도 저희가 2018에 남긴 유산을 2024 때 활용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연결성 있게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정말 시기적절하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주는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의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성장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인을 존중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점에서 이제 그 유스 올림픽이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개최가 되는 대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강원 2024 평창 대회 유산 활동을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왜 이걸 계승해서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실용적으로 봤을 때 그 IOC에서
올림픽 도시, 후보 도시를 선정할 때 이 레가시 플랜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지속 가능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레가시 플랜 없이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그 지금 유산 사업을 하는 그 기관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지만,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냥 딱 끝나고 빠이빠이 했다면 많은 분들이 그 동계올림픽의 향수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후세들이 정말 이 올림픽의 가치, 또 서로 경쟁하면서 화합하고 존중하고 우정을 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올림픽 유산이라는 거는 정말 그 올림픽을 뛰어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강원도 오지에 철도가 깔리고 정말 강원도 평창이라는 이 도시명을 사실 전 세계 몇 명이 알 수 있었을까요? 올림픽 개최 전에. 근데 지금은 만나는 분들마다 물론 스포츠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 많이 만나지만 강원도 평창은 어떻냐, 이번에 강원도 동계올림픽은 왜 강원도 동계올림픽이고 평창은 어떻게 된 거냐, 이 평창이라는 지명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림픽 유산은 저희의 자랑이고 이 자랑을 더 발전시켜야지만 전 세계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저희가 큰 대회를 치렀고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하드웨어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전문가로 활동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아주 이제 전문성 있는 대회를 다시 한번 개최한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 또 이제 청소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걱정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뭐 준비 상황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장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만, 뭐 저희가 국제 메가 이벤트를 다수 치러본 나라답게 지금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70% 이상이 다 유경험자들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동계청소년올림픽은 평창 2018 대회보다는 10분의 1 정도의 어떤 규모의 예산과 10분의 1 정도에 되는 규모의 어떤 참가 전체 수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 70%가 넘는 유경험자들, 특히 이 동계 올림픽을 경험해보고 또 메가 이벤트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은 정말 매우 훌륭하게 경기가 잘 준비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홍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성인 올림픽을 기대하는 어떤 그 마음과 청소년 올림픽을 기대하는 마음이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홍보 부분이 저는 이 대회 성공의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대회를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그 대회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많은 경험자들이 계시지만, 홍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몇몇 사람의 힘으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대회 홍보에 좀 마지막 이 피치를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은 조직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이제 가장 걱정이 되면서 또 저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은 대회 홍보를 위해 각자 저희가 이제 있는 자리에서 좀 일을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드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나왔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성화가 도착했고 내일부터 이제 정말 D-10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일 후에는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는데 향후 이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시죠. 우선 성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화 릴레이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최종 성화는 1월 19일 개회식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요. 내일 있는 G-100일 행사를 기점으로 아마 조직이나 주무관측 문체부 또 대한체육회 또 강원도에서 아마 전폭적으로 이제 홍보 및 마케팅을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소속들이 이제 현지 적응 훈련부터 겨울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대회들이 또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가 되게 될 예정이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동계 청소년올림픽 분위기가 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은 관심이 또 가져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이 행사를 기점으로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내년 1월 19일에 열리는 그 청소년 올림픽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직이 구성될 때 처음에 3단계로 구성을 했었어요. 처음에 1단계, 2단계인데 지금 이제 100일부터는 3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3단계 플랜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이 대회가 정말 차질 없이 준비되고 특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합심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2018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생각이 나요. 저희 회사도 이제 월드와이드 탑 스폰서라서 저도 당시 이제 평창과 강릉에 한 2달 정도 거주를 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결제는 잘 되고 있는지 단말기 고장은 안 났는지 돌아다녔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위원님께서는 당시 선수촌장으로도 계셨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잊지 못할 추억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 공유해 주세요. 일단은 저도 사실은 하계 종목 선수다 보니까 이 동계 종목에 대해서 적응이 이렇게 막 쉽지는 않았어요. 되게 너무 춥고 또 선수촌장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이제 입촌식을 다 해야 되거든요. 입촌식 때 그때 저의 그 복장이 평창의 전통 두루마기였어요.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여기에 이제 이 옛날 전통 모자를 쓰고 입촌식을 하는데 저희 평창 선수촌에 그때 당시에 75개국 정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3개국 같이 한다고 해도 거의 한 20번 정도를 제가 입촌식 환영사를 하고 세레머니를 같이 했는데 너무 추워서 이게 볼이 얼어가지고 이게 스피치가 잘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추위였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IOC 동료가 있는데 물론 조직위원장 그때 조정위원장도 그 스웨덴 분이셨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스웨덴이 굉장히 추운데 이거는 뭔가 좀 다르다 하면서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 거는 제가 선수촌장을 하면서 사실은 선수촌장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또 국가 수반들이 다 선수들 격려하러 선수촌 방문을 하시는데요. 저한테 배정된 자원봉사자 통역이 7분 정도가 계셨어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불어, 독일어, 등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베 총리 돌아가신 아베 총리께서 선수촌을 방문을 하셨을 때였는데 저희 통역분께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일본어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이셨는데 이게 확실히 이 경험의 차이가 있듯이 너무 많은 이력은 갖고 계시는데 정말 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오셨을 때 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통역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떨린 나머지 이 말문이 막히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 쪽에서 오신 통역분이 통역해 주신 그런 웃지 못할 굉장히 아찔한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사실 저도 외교 전문가가 아니고 스포츠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제가 의전을 하고 어떤 프로토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식이 많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시고 코치해 주신 덕분에 다행히 큰 위기는 없이 잘 모면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때 당시에 끝나고 나서 소고기를 제가 진짜 거의 한 몇 달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평창에 이제 제가 선수촌장 역할도 하지만 IOC 위원으로서 동료 IOC 위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저 혼자 IOC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많은 분들을 그래도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식사 대접할 게 이제 한우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또 그 코리안 그 바베큐 하면 또 유명하니까 매일을 거의 한우를 제가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20일 정도를 한우를 먹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가서 그 누룽지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쌓았던 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네. 방금 이제 소고기를 많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본사에서 한 100분 정도가 와서 이제 계셨었는데 이제 코리안 바베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한두 번만 소고기를 먹고 나머지는 돼지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한 100일 정도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달려갈 이제 지금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홍보 마케팅 전문가들을 다 이제 모셨잖아요.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어떤 거를 좀 저에게 부탁을 해주십사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보라는 거는 뭐 저희 조직에서도 그렇고 저희 기념재단에서도 그렇고 내일 행사도 보셔서 알겠지만 다양하게 저희가 플랜을 짜서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홍보 전문가들이시고 특히 홍보 전문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파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어떤 행사를 좀 주최 좀 해줄 수 이거보다는 정말 누구를 만나셔도 야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하는데 이때 보니까 좀 재밌겠더라 라는 말씀만 해주셔도 그 말씀들이 타서 다양한 분들한테 미칠 것이다 영향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혹시 회식 자리라든가 누굴 만나실 때 있으면 잠깐 한 10초라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얹을만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홍보는 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지를 하면 관심이 갖게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로써 대담은 마치고 나머지 다시 사회자님께 바통 타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피아라케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차기 회장이 11월에 차기 회장을 취임한 홍문규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강원 2024 동계 청소년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입소문을 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입소문을 낼 때 뭐라고 입소문을 내야 하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셔가지고 참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창 2018을 기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몰랐던 동계올림픽의 종목들도 많이 생소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때 다 알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특히 컬링 같은 경우 뭐 스키 같은 경우 스노보드 같은 경우 이런 설상 종목들도 또 슬라이딩 같은 이런 그 첫 번째 금메달 나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의 그 기억을 점차 조금씩 이렇게 잃어가고 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열렸던 종목이 다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 대상이 청소년이 됐든 그 참가자가 아니면 성인이 됐든 그 청소년들이 결국에 나중에 동계의 선수가 되고 또 2024 2년 뒤에는 또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그때 컬링이 재밌었는데 그때 윤성빈 선수 금메달 땄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동계 청소년올림픽 한대 그러면은 그게 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2018 때 우리가 메달 땄던 종목 재밌었던 종목들이 그대로 옮겨와서 2024 때 한다더라. 같은 곳에서 우리 한번 관심 가져보자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에서 기여정의도 없고 그래서 과학폭력인데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참석할 것 같은가. 또 하나는 김연아 선수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결혼하고도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못나고 기려나 버금가는 선수가 있는가. 네, 명예진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일단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김연아 선수는 선수로서 은퇴를 했고 또 이번 대회가 청소년 대회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뭐 계속 이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이는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선수보다 더 임팩트 있는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의 앰버서더로서 홍보 대사로서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갖고 있는 이 맨파워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해주고 있고요. 북한의 참여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근데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는 정말 1분 1초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참가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했다. 그 이유는 IOC에서 징계를 받고 있었는데 그 징계가 풀렸기 때문에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분위기가 좀 풀린다면 언제든지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외신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승훈 위원님 말씀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한 10년 정도 외신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뭐 K컬처에 대한 영향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성장을 보였잖아요. 근데 반면에 조금 이제 K스포츠 영역은 좀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외신 분석팀 같은 경우, 또 해외문화 홍보 같은 경우에 외신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청소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적인 큰 행사로서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처럼 좀 인지도가 낮은 측면도 있고 짐벌이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이 더 오히려 쏠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심도 높을 수 있는데 국가 홍보 관점에서 또 혹은 퍼블릭 디플로마시 관점에서 좀 이번 대회가 가진 의미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신 홍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확실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서는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2018이라는 모태가 있기 때문에 2024가 태어난 거고 또 2018과 2024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꾸준히 지속해서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2024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컨텐츠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뭐 K컬처와 K스포츠를 말씀하셨는데 2024가 정말 K스포츠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강화시키는데 좋은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홍보할 가치가 있고 또 대한민국이 K스포츠를 앞장 세워서 전 세계에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손흥민, 뭐 김연아, 뭐 유현진, 뭐 여성, 뭐 박인비 골퍼 같은 이런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잼버리 사태를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희는 유효 경험자들이 한번 치러본 모태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사실 좀 걱정되는 거는 정확히 그 같은 기간에 아시안컵 축구가 있어요. 네. 카타르에서. 그거 하나가 사실은 저는 매우 우려가 돼요. 홍보적인 측면에서 또 TV 이런 커버리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걱정이 되는데 뭐 그 부분은 또 같은 스포츠고 하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대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홍보하셔도 정말 어디 가서 손색이 없다. 그런 대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라는 게 조직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